안녕하십니까, 수프입니다. 오늘은 비뇨기과 수술에서 사용하는 텔레스콥 종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비뇨기과 수술 중에서는 신장결석과 요관결석 때문에 수술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텔레스콥, 그러니까 내시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가 방광, 네, 여기가 바로 유레터입니다. 유관, 키드니, 신장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흡수된 이제 유린이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건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유레스라를 통해서 나가겠죠. 근데 어떤 문제 때문에 이제 결석들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이제 돌이 이렇게 생겨요. 돌이 생기다가 이게 이렇게 조그만 돌들이 있기도 하고 이제 커지는 돌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프록시말 유레터는 넓어서 잘 나오는데 그 돌들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 이렇게 탁 막혀버리는 거죠. 그러면 통증도 심하고 뭐 소변도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레스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요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 돌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그냥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요관이 엄청 얇거든요. 직경이 엄청 얇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내시경이 필요해요. 작고서도 조금 긴 내시경이 필요해요. 이렇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원위부 쪽에 요관에 있는 결석인 경우는 뭐 그렇게 길지 않아도 되긴 할 텐데 이런 데는 긴 것이 필요하고 또 각도가 이 요관들은 사실 조금 올곧잖아요. 조금 들어가면 또 이렇게 올곧게 펴지거든요. 근데 이 요관에서 키드니 이렇게 신장으로 넘어가는 여기 부분 어쩔 수 없이 각도가 꺾이고 여기서 이 신장의 방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 방으로 갈 때마다 각도들이 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휘어질 수 있는 플렉서블한 스콥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스콥을 보실 텐데요. 케이스를 먼저 유레테로 레노스콥이라는데 뭐 유레테로는 이제 요관이란 말이고 이제 레노는 레날 그러니까 신장을 뜻하는 말인데 이게 사실 신장까지 갈 수는 없어요. 일단 이건 좀 짧은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미들이나 디지털 유레터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유레테로스콥인데요. 여기는 이제 라이트 케이블이 꽂혀진 부분이요. 이 몸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는 빛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불빛이 없으면 안을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 불빛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이제 여기 보면은 렌즈가 있죠. 여기 끝에도 렌즈가 있어서 여기 지금 끝에 부분에 반짝반짝거리는 부분이 있어요. 반짝반짝. 여기가 렌즈 부분이에요. 렌즈가 지금 빛에 얼비쳐서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고 그 아래 보면은 여기 구멍 뚫리는 것처럼 보인 적 있죠.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채널인데 그냥 이 내시경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카메라라고 보면 되는데요. 카메라만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보기만 하는 거지. 그럼 여기로 이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아주 작은 기구들을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이 구멍을 통해서 나와서 이제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구멍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이제 여기로 들어가요. 여기. 이왕 양옆에는 요관이랑 방광이랑 신장은 다 물이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넣어주면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수술을 해야 되니까 한쪽은 물을 집어넣는 곳이고 물만 계속 집어넣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결석으로 요관이 막혔던 위에 있던 분들은 거의 배출이 안 됐으니까 고여 있으니까 어떤 경우는 썩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배출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따로 뺄 때는 이제 물 들어가는 거 따로 빼는 거 따로 해서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피가 많이 났을 때도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좀 빼주고 새로운 물을 집어넣어줘야겠죠.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통로가 따로 있어야 되고 이제 나오는 통로가 따로 있어야 돼요.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또 이쪽으로 다 가고 이 구멍을 통해서. 그리고 들어가는 채널은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거는 6에서 7.5프렌치라고 써있네요. 6에서 7.5프렌치.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조금 얇아지다가 여기서부터 조금 두꺼워지거든요. 여기까지가 6프렌치고 여기서부터는 7.5프렌치라는 얘기인데요. 6프렌치니까 3으로 나누면 한 직경이 2mm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3.5mm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여기 각도가 5라고 적혀 있는데 5도가 이제 여기 꺾인 이 스콥이 각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꺾인 정도가 그냥 안 꺾이고 이 평평하면은 0도, 이렇게 꺾이면 뭐 5도, 15도, 30도, 뭐 70도 뭐 이렇게 가거든요. 이거는 5도 스콥인 거고, 그리고 20.4라고 적혀 있는 게 여기 채널로 들어가려면은 직경이 2.4프렌치 정도의 기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프렌치니까 0.8mm 정도의 그 얇은 것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냥 여기 길이까지만 봤을 때 한 32cm, 그러니까 320mm 정도 되네요. 320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20mm. 그리고 이것도 유레트 레노스콥의 이제 긴 버전, 롱스콥인데, 얘도 똑같이 6프렌치, 7.5프렌치. 그러니까 여기에 이 부분까지만 6프렌치고 여기서부터는 7.5프렌치. 직경은 똑같고요. 각도도 5도 스콥이에요. 똑같고, 그 채널도 2.4프렌치 똑같습니다. 얘는 길이가 길잖아요. 길이는 430mm네. 43cm, 430mm 정도 되는데 아까 거보다 좀 길고, 이건 그래서 프록시멀 유레터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프록시멀 유레터에서 키드니로 가는 그 정션이 아주 꺾여 있기 때문에 키드니 넘어서 그 너머까지는 이제 이 스콥을 할 수 없고 이제 플렉서블 스콥으로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은 휘어지지 않죠? 단단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게 고든 스콥이라서 이제 리지드 스콥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 이제 다른 스콥을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물이 없으면 안 돼요? 물이 없으면 안 되냐고요? 물이 없으면 일단 첫 번째로 쪼그라들어서 공간 확보가 안 돼요. 물이 있어서 그 정도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가스를 넣는 것처럼 복강경할 때? 그렇죠. 유레터와 키드니를 이제 접근하는 수술에 있어서 에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에어가 이제 키드니를 타고서 키드니로 도달해서 이제 혈관으로 이제 에어가 새는 경우가 있어요. 혈관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엠볼리즘이 생기거든요. 그 엠볼리즘이 이제 공기 색전증이, 공기가 이제 막는 건데, 혈류 흐름을 막는 건데, 그게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만약에 일어나서 중요한 혈관들, 뭐 뇌혈관이든지 뭐 심장, 관상동맥 혈관이든지 이런 중요한 혈관들 색전증을 일으키게 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를 쓰지 않고 물로만 쓰고, 수술하는 과정에서도 에어가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좀 자세히 보여드리기가 좀 길어요. 이거는 엄청 길죠. 아까 거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자, 지금 제가 화면에 다 못 담아드려서 좀 휘었는데, 이 휘어도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휘을 수 있는 이제 유연한 플렉서블 스콥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디스포저블이에요. 일회용인데 리유저블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 안 써요. 왜냐면 일단은 이거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똑같이 엄청 얇아요. 이거 직경은 얼마나 될까요? 길이는 이게 엄청 길어요. 길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63, 630mm.
630mm, 그러니까 63cm 정도, 엄청 길죠. 그리고 직경은 이게 3mm? 딱 3mm인 것 같아요. 3mm니까 뭐 9프렌치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죠?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유레토로 가다가 키드니로 가면서 이렇게 꺾이고, 키드니에서도 방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뭐 어퍼 칼렉스, 미드 칼렉스, 로어 칼렉스 이렇게 나눠지면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끝부분이, 이거 전체적인 부분도 이렇게 유연해야 되지만 끝부분을 좀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올리고 이렇게 내리고, 이걸로 각도를 조절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각도가 조절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휘면은 이렇게 휘면은 이제 회전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사용해서 쓰는 거고요. 여기 똑같이 끝에 렌즈가 있고 그 아래 구멍이 있어요. 구멍이 있어서 얘도 거기가 채널이거든요. 얘도 물도 들어가면서 그 다른 기구를 집어넣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얘도 물을 연결하는 곳은 이쪽인데 이거는 물을 빼는 곳은 따로 없어요. 물을 빼려면은 여기 있는 채널을 열면 돼요. 여기 물이 들어가는 곳이고, 여기를 이 채널을 열면은 여기가 물이 좀 나와요. 그 기구들이 들어가고, 이거 조금 물이 많이 안 나오게 잠그면은 이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잠그면 뭐 아무것도 못 나오고 물도 못 나오고. 자, 뭐 이게 버튼이 있는데 뭐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 버튼이고, 뭐 이거는 뭐 설정을 하면 되기 때문에 뭐 화이트 밸런스도 할 수 있고,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을 수도 있고, 뭐 원하는 장면 프리즈를 시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건 세팅하기 나름입니다. 아까 리유저블이 있다고 했는데 리유저블을 왜 잘 사용 안 하고 이 디스포저블을 사용하냐면, 리유저블이 엄청 무거워요. 지금 이거 엄청 가볍거든요. 엄청 가벼워요. 근데 리유저블은 엄청 무거워요. 다 철로 이렇게 싹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서 작업을 오랜 시간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을 해야 되면은 이제 팔이나 관절, 어깨에 이렇게 부담이 엄청 가요. 실제로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 아파서 어깨 아파서 못 쓰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래서 디스포저블은 훨씬 가볍기 때문에 너무 사용하기가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스코브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그러면 실제로 이 결석 제거술을 어떻게 수행하나 조금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스켓은 설명 안 해도 돼요? 바스켓? 아까 그럼 기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무슨 기구가 들어가길래 저거를 잡느냐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 하도 길어서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말하는데, 이제 이걸 스톤 바스켓이라고 해요. 뭐 리트라이버 기구라고도 할 수도 있고, 엄청 얇은 실처럼 보이죠? 이건 진짜 얇아요. 왜냐면 아까 말한 그 채널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실은 아니고, 뭐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실 정도는 아니고 아무튼 이것도 거기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낭창낭창하고 부드러워요. 이 끝에는 이 핸들이 있거든요. 이 핸들을 이렇게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럼 올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를 올리면은 이렇게 그물같이 펴져요. 이거 지금 이거 하도 얇아가지고 카메라 화면에서 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내리면 다시 이렇게 줄어들고, 그래서 돌을 이 그물 안에다가 가둬 놓고서 이걸 당기면은 딱 잡히겠죠. 그 상태에서 빼는 거예요. 지금 이 화면은 잘 안 보이니까 다른 화면을 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이제 해볼게요. 지금 뭐 화면에 화이트 밸런스를 해달라고 뜨는데, 그 빛 조정, 색감 조정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하얀색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죠. 이제 뭐 실제 뭐 꺼즈나 이런 거를 대고서 하셔도 되고요. 화이트 밸런스가 됐습니다. 아까는 좀 초록빛이었는데 이제 하얀색을 비쳤을 때 하얀색이 되죠. 자, 그럼 이제 모형 유레토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 유레스를 통해서 블레드로 들어가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유레토가 거의 뭐 지금 이렇게까지 하얗진 않았죠. 뭐 붉은스러운 핑크 색깔 빛도 돌고 노란 색깔 빛도 뒀는데, 자, 지금 가면은 이렇게 돌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돌이 이렇게 막 막고 있어요. 이걸 이제 잡아보도록 해볼게요. 이게 지금 계속 넣고 있는데, 보인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열어보세요. 쫙 잠깐만. 이거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열면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밀려서 올라가요. 그래서 이걸 지금부터 열면 안 돼요. 다시 잠가 놓고 가서 영차.
뒤로 가서 자 열어보세요. 그렇습니다. 더 열어보세요. 닫았어. 이렇게 해서 딱 들어왔죠. 이제 잡고 잠깐만요. 덜 잡혔어요. 다시 다시 닫아보세요. 이게 꽉 잡혔죠. 자 이렇게 잡은 상태로 이제 이렇게 빼는 겁니다. 빼면은 돌이 나왔다. 근데 지금 돌이 안에 하나 더 있거든요. 이번엔 키드 이제 신장에 있는 건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뭐 이렇지는 않아요. 신장이 지금 제가 이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건데 여기가 이제 키드니와 유레터가 경계선인데 이렇게 각이 져서 이 리지드 스코어 그러니까 이 플렉서블하지 않은 걸로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걸로 할 수가 없고 아까 보인 플렉서블 스코어로 전환을 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디스포저블 플렉서블 스코어인데 지금 좀 초록빛이죠? 얘도 화이트 밸런스를 해줘야 됩니다. 초록색 빛이었는데 지금 하얀색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이제 유레터고요. 이제 여기가 넘어가면 이제 여기 이 파란 색깔 부분이 이제 신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꺾여져 있어요. 지금 뭐 제가 여러 방은 못 만들어 놨지만 보통 이렇게 꺾여 있는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휘어줘야 돼요. 지금 여기가 어딘지 이렇게 해서 제가 휘었거든요. 휘어서 이렇게 보시죠. 지금 여기 돌이 있죠. 이걸 지금 이게 스트레이트 그러니까 꺾이지 않은 모습인데 이렇게 하면 절대 스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도 찾을 수가 없는데 이 상태에서 각도를 주고 지금 이렇게 해서도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 시암이라고 하죠. 엑스레이를 많이 보면서 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꺾었을 때 이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방향으로 꺾였는지 사실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보면서 하면은 지금 여기 이 방향에서 꺾였구나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많이 보면서 합니다. 저게 뭐예요? 이게 몸통아. 이거 흑고 몸통. 지금 제가 아예 완전 꺾여서 이제 어디 갔죠? 근데 돌이? 지금 저희는 엑스레이를 찍을 수 없어요. 엑스레이도 안 나와요. 엑스레이도 안 나와요. 그렇죠, 정답. 방금 지나갔는데? 어디? 방금 잠깐. 여기 있다. 여기 이 노란 색깔. 여기서 진입을 하고, 자, 바스켓 넣어주시고. 이렇게. 잠깐만. 잠깐. 와. 됐다. 나왔다. 자. 여기서는 가까이 가서 오픈하면 돌이 달아날 수 있으니까 먼 곳에서 오픈을 해서 잡는 식으로 해야 돼요. 네. 그렇게 잡아서, 그렇게 해서 돌려보세요. 그렇죠. 그렇게 로테이션 해서 거기 안에 가둬보세요. 한번. 안 돼. 당겨보세요. 좀 당겨서. 지금 이제 클로즈를 해보세요. 아직 안 되려나? 거의 뭐 인형 뽑기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렇죠. 잠깐. 꽉 잡아봐요. 잡았어요. 좀 밀어봐봐요. 자, 지금 잡았습니다. 자, 당겨볼게요. 이렇게 해서 좀 더 당겨보세요. 왜냐면은 놓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당겼어요. 와, 속 시원하다. 와, 이렇게 안전하게 빠졌습니다. 지금 돌들은 거의 직경이 5mm 정도가 안 되는 그런 사이즈들이거든요. 자, 이 유레터를 꽉 막고 있는 돌이 이렇게 있어요. 실제 뭐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진짜 이렇게 꽉 막고 있는 돌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한번 바스켓에 넣어볼게요. 이걸로 근데 바스켓에 들어가려면
저 돌과 유레터 사이를 뚫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예 아마 접근이 안 될 거야. 아마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돌을 깨든지 아니면 이제 복강경 수술을 해서 저 요관에 막힌 부분을 찾아서 요관을 열고 돌을 뺀 다음에 요관을 닫고 그렇게 복강경 수술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 돌이 원체 큰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이제 돌을 깰 수 있는 게 뭐 리소클라스트고 이제 레이저로 깨기도 하고 요즘은 레이저로 깨거든요. 홀미um 레이저로. 자, 지금 잡았는데 자, 지금 이렇게 잡았는데 자, 한번 당겨볼까요? 자, 지금 당겨본다고 해서 이렇게 막 당겨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지금은 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유레터랑 상관없지만 실제로 이렇게 꽉 껴져 있는데 이 딱딱한 돌을 억지로 빼내면 유레터가 다 열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꼭 돌을 깨서 빼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저 큰 돌을 어떻게 깨는 기구에 대해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